72의 박 씨는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끝내 울지 못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다만 그는 장례비 4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느라 눈물 흘릴 여유가 없었어요. 통장 잔고 200만 원, 자식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받아서 겨우 400만 원을 채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은 텅 비었어요. 그날 밤 박 씨는 빈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오. 제대로 보내지도 못했소. 박 씨는 그날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슬픔조차 돈 앞에서는 사치라는 것을요. 박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옆집 아저씨이고 우리 친구이고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있든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야. 사랑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맞았어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면 일할 수 있었고, 가족이 있으면 의지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웃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고 80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조용히 깨닫게 돼요. 돈이 없으면 사랑도 지킬 수 없고, 가족도 편안하지 않고, 건강도 무너지고, 명예조차 사라진다는 것을요. 이 말이 차갑습니까? 속물적으로 들립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60 전까지는요. 하지만 지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병원 가려다가 진료비 생각에 한 번 더 망설이고 자식에게 전화하려다가 부담 줄까봐 멈추고 친구 만나자는 연락에 밥값 걱정이 먼저 드는 그런 나이가 되면 우리는 알게 돼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는 돈을 많이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벌 수 있는 만큼 벌었고 살아온 만큼 살았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것으로 어떻게 존엄하게, 어떻게 따뜻하게, 어떻게 후회 없이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 3가지가 달라집니다. 60을 넘으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첫째, 몸이 약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없던 통증이 생기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밤에 자려 누우면 여기저기 쑤셔요. 약 없이는 잠들기 어렵고, 병원은 이제 가끔 가는 곳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돼요. 둘째, 벌 수 있는 돈이 사라져요. 은퇴하고, 연금 받고, 저축 깨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술도 뒤처지고 일자리도 없으니까요. 셋째, 의지할 곳이 줄어들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면 남는 건 나 혼자뿐이에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고, 존엄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고, 관계를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고, 마지막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이 더 중요한 이유. 첫 번째,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68의 이 씨는 매달 25만 원을 따로 모아요. 병원비 통장이에요.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모르니까 그는 담담하게 말하죠. 작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발견됐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30만 원이 훌쩍 넘게 나갔어요. 만약 병원비 통장이 없었다면 이 씨는 검사를 미뤘을 거예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조금 더 두고 보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미루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씨의 친구가 그랬어요. 허리가 아파도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하고 병원을 미뤘습니다. 반년을 참다가 결국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친구는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렸고 수술은 했지만 그 후로 자식들 눈치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때 조금만 일찍 치료했으면. 친구는 지금도 후회해요. 나이가 들면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요.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한 달 병원비만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약가, 건강검진, 물리치료까지 더하면 50만 원이 훌쩍 넘어요. 돈이 있으면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요. 검사가 필요하면 주저없이 받고, 치료가 필요하면 미루지 않고, 약이 필요하면 제때 먹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참아요. 그리고 그 참음이 나중에는 더 큰 돈을 쓰게 만들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두 번째, 자존감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75의 최 씨는 혼자 살아요. 1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고 자식 둘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살고 있어요. 최 씨는 매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합쳐서 75만 원으로 살아가요. 넉넉하진 않아요. 월세 40만 원 내고 관리비 10만 원 내고 식비에 20만 원 쓰면 남는 건 고작 5만 원이에요. 겨울엔 난방비가 부담스럽고 여름엔 전기세가 걱정되고 옷 사는 건 엄두도 못 내요. 하지만 최 씨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요. 자식들이 가끔 찾아와 용돈을 주려 하면 최 씨는 웃으며 손사래를 쳐요. 너희나 잘 살아라. 나는 내 돈으로 산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괜히 의지하지 않으려고 고집 부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 씨는 알고 있죠.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처음엔 자식들도 흔쾌히 줘요. 아버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거 쓰세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며느리가 눈치를 주고 사위가 불편해하고 자식들도 점점 지쳐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벅차니까요. 집 대출 이자, 아이 학원비, 노후 준비, 생활비 한 달에 3, 400씩 나가는데 거기에 부모님 생활비까지 매달 보태면 처음엔 효도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미안하고 관계는 서먹해지죠. 최 씨는 그걸 알기에 75만 원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외식은 안 하고 옷은 있는 걸 입고 난방은 아껴 쓰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여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맑아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세 번째, 외로움을 견디고 위기에 대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70세 김 씨는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어요. 처음 1년은 집에만 있었어요. 텔레비전 보고 청소하고 밥 먹고 낮잠 자고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그저 시간만 가는 하루였어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지관에 노래교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달 5만 원, 연금 90만 원에서 월세, 관리비, 식비 쓰면 남는 게 고작 10만 원인데 거기서 5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등록했어요. 첫날 옛날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쉬는 시간에 차 마시며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또 봐요 하고 인사하는 그 순간들이 김 씨를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김 씨는 복지관 다니면서도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작년 겨울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그 돈이 김 씨를 구했어요. 수리비만 100만 원 가까이 들었지만 다행히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복지관 다니느라 매달 10만 원씩 쓰지만 그래도 비상금은 모아야겠더라고. 그게 나를 살렸어. 나이가 들면 외로움도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일도 자주 일어나요.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뜨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돈이 없으면 외로움은 절망이 돼요.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고 카페에 앉기도 부담스럽고 친구를 만나도 차값이 걱정되고 그렇게 집에만 틀어박히게 돼요. 그리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냉장고가 고장나고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그 돈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있으면 세상과 연결될 수 있고 위기도 넘길 수 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 동네 카페, 친구들과의 차 한잔, 그리고 비상금. 몇십만 원이지만 그 돈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지켜줘요. 네 번째, 마지막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78배 한 씨는 작은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있어요. 안에는 250만 원이 들어있어요. 장례비예요. 죽어서까지 애들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한 씨는 담담하게 말하죠. 한 씨의 친구는 작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친구의 자식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한 씨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장례식장 사흘, 관, 수의, 음식, 화환, 기본으로만 400만 원이 들었어요. 친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결국 자식 둘이 각각 200만 원씩 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형제 사이에 금이 갔어요. 형은 내가 더 냈다고 했고, 동생은 형이 더 벌면서 했고, 장례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걸 한 씨는 직접 봤어요. 그날 한 씨는 집에 돌아와 통장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250만 원을 따로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나는 죽어서도 애들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요. 그때가 내일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지만 그날은 반드시 와요. 돈이 없으면 그 마지막조차 자식의 짐이 돼요. 장례 비용, 남은 병원비, 월세 정리, 빚,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때로는 그 돈 문제로 자식들이 싸워요. 하지만 준비된 돈이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어요.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고 깨끗하게 떠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깐,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결국 돈 이야기네. 돈.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나이가 들면 모든 문제의 끝에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건강을 잃어서 그 돈을 쓸 수조차 없는 사람. 돈은 있는데 자식과 관계가 끊어져서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 돈은 있는데 믿을 사람이 없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 돈이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은 거의 확정돼요. 이게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지킬 수 있는 삶의 존엄이에요. 건강, 자존감, 관계, 마지막, 이 네 가지를 지키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돈을 벌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더 많은 돈을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68의 이 씨는
매달 25만 원을 병원비 통장에 모아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돈이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고 해요. 75세 최 씨는 75만 원으로 살면서도 한 푼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요. 내 돈으로 산다는 자존심이 그를 지켜주고 있어요. 70세 김 씨는 복지관 다니는 비용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매달 조금씩 비상금을 모아요. 그게 나를 살렸어라고 김 씨는 말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실천을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정부 지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투자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해요.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박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내 장례를 치르고 통장이 텅 빈 그날 밤, 박 씨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박 씨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72의 나이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여기에 연금 60만 원 합쳐서 160만 원이 됐어요. 박 씨는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60만 원 쓰고 남은 50만 원을 모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통장에 600만 원이 모였어요. 박 씨는 이제 잠을 잘 자요. 보일러가 고장 나도, 갑자기 아파도, 친구 장례식에 가도 그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죠. 여보, 이제 좀 마음 편해졌소? 다음엔 제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소? 박 씨는 밤마다 아내 사진에 그렇게 말해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은 점점 더 중요해져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 생존이고 속물이 아니라 존엄이에요. 우리는 이제 젊었을 때처럼 돈을 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가진 것을 현명하게,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는 있어요. 돈을 지키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식을 편하게 하는 것이며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길이에요. 그 사람은 떠나고 건강은 무너지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돈만은 끝까지 당신 곁에 남아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가 많든 적든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예요. 부디 당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끼고 지키고 현명하게 쓰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후 산책은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존엄하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돼요. 당신의 노후를 응원합니다.